이 영상은 베이비 부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24년 12월 우리는 이제 초고령 사회에 살게 됐어요. 베이비 부머 세대가 점차 고령 집단을 이루게 되면서 65세 이상 인구가 20% 넘은 거죠. 이제 길거리에 5명 중 1명은 어르신인 시대입니다. 이들은 보통 일제강점기를 겪은 전쟁 세대나 산업화 세대의 자녀이기도 하고 오늘날 MZ 세대의 부모이기도 하고 누군가의 형제 자매이기도 하죠. 모든 세대는 각자 자기들만의 어려움과 지고 가는 짐이 있어요. 다른 세대가 머리로는 이해할 수는 있어도 가슴 깊이 공감하기 어려운 것은 자신과 다른 세대의 삶을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런 경향이 강화된 것은 한국에서 몇십 년 안 돼요. 농경사회에서는 조부모 세대의 삶의 굴곡과 고민 그리고 가치관이 부모 세대의 그것과 무척 비슷하고 자녀 세대의 그것과도 무척 비슷해요. 농촌 사회 곧 환경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나의 20, 30년 뒤 미래를 알고 싶으면 부모 세대가 그린 삶의 궤적을 보면 됐고 나의 5, 60년 뒤 미래를 알고 싶으면 조부모 세대가 그려낸 삶의 궤적을 보면 됐죠. 그런데 이 공식이 현대사회에서 깨져요. 특히 한국에서 극심한데요. 환경이 너무 빠르게 변하기 때문이죠. 베이비 부머 세대는 어릴 적에는 농경사회, 청년이 되어 젊을 때는 산업사회, 중년이 되어 노인이 되어가는 지금은 정보화 사회에 살고 있죠. 뿐만 아니라 곧 AI와 자율주행차, 그리고 로봇 등이 사회에 어우러져서 유기체와 비유기적 존재가 같이 살아가는 새로운 환경을 경험할지 몰라요. 구글 이사이면서 싱귤러리티 대학의 설립자인 레이커즈 와일은 특이점이 온다로 유명하죠. 그에 따르면 앞으로 20년 뒤에 실현될 이런 사회는 더 이상 늙지 않을 수도 있어요. 2005년에는 The Singularity is Near를 출판했고 한국에서는 이게 특이점이 온다로 번역됐어요. 2024년에는 The Singularity is Nearer 라고 속편을 출판했죠. 여기서 최근 2년 동안에 대규모 언어 모델의 급격한 발전이 이루어졌다고 해요. GPT-4 등 예를 들면서 2023년에서 2029년 사이 컴퓨터가 광범위한 영역에서 초인적 영역을 달성할 거라고 예상해요. AI 기술 발전에 낙관적이죠. 아무튼 각 세대가 서로를 이해하기 어려워진 지금 베이비 부머는 어떤 삶을 살아왔고 살아가는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2차 세계대전 이후 지금까지 한국은 수많은 그 어느 다른 나라보다 변동성이 미치게 큰 나라 중에 하나예요. 매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면에서 조용했던 날보다 시끄러운 마찰음이 더 많았죠. 그 중에서 베이비 부머는 모든 세대를 통틀어서 가장 미친 변동사회를 살아왔고 살아가고 있는 집단이에요. 앞으로 이거 포함해서 6개의 영상에서 베이비 부머 이야기를 다룰 예정이에요. 먼저 베이비 부머가 성장하면서 겪은 경제 성장이 어떠했는지 잠깐 알아보죠. 한국은행에 따르면 1인당 국민 총소득은 1960년 133만 원이에요. 월 대략 11만 원 정도겠네요. 10년 지나서 1970년에는 그 2배 정도인 256만 원, 9년 지나서 1979년에는 그 2배 정도인 523만 원, 10년 지나서 1989년에는 그 2배 정도인 1100만 원, 13년 지나서 2002년에는 그 2배 정도인 2197만 원. 그런데 이 이후로는 좀 달라져요. 10년이 지나서 2012년에는 2900만 원으로 매 10년마다 100%씩 오르던 소득은 50% 정도 상승했어요. 11년이 지난 2023년에는 3,707만 원으로 30%보다 좀 낮게 상승했죠. 보통 베이비 부머는 1, 2차 포함해서 대략 1955년에서 1974년까지 20년 동안 태어난 집단을 말해요. 대략 1650만 명 정도 되고 전체 인구의 30% 정도 되는 막강한 집단이죠. 물론 학자에 따라서 기관에 따라서 구분 연령은 다르나 이 영상에서는 이들을 베이비 부머라고 볼 거예요. 이 정도로 많은 숫자가 태어난 순간부터 1960년생 기준 윤석열 대통령이 태어난 연도죠. 거의 10년 주기로 연봉이 2배씩 상승하는 경험을 40년 동안 해요.
지금 기대 수명 기준으로 보면 인생의 반절이지만 당시 그들이 태어난 시기에는 평균 수명 50대였고 성장하면서 늘긴 했지만 당시 기준으로 보면 체감상 인생 중반기를 훨씬 넘어가는 기간 동안 미친 성장을 겪으며 자랐죠. 주식으로 치면 우량주죠. 보통 생산 가능 인구는 만 15세부터 64세까지죠. 베이비 부머가 15세가 되는 시점부터 64세가 되는 시점까지 1970년에서 2019년까지로 본다면 256만원에서 3,532만원으로 약 13배 정도 1인당 국민 총소득이 상승했어요. 물론 베이비 부머 세대의 부모 세대인 해방둥이들을 포함한 전쟁 세대와 바로 윗세대인 산업화 세대, 그리고 70년대에 태어난 X세대와 밀레니얼 세대의 고연령 집단들도 어느 정도는 10년마다 겪는 1인당 국민 총소득 2배의 성장을 경험했지만 베이비 부머만큼 어릴 때부터 청년이 되고 중년이 되어 노년을 향하는 인생 거의 전 구간에서 경험한 세대는 없죠. 요즘 2030으로 불리는 MZ세대 중 일부와 그보다 어린 연령 집단에서는 저 정도 성장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베이비 부머 세대는 10년 터울로 1인당 국민 총소득이 2배씩 올랐다면 2030이 살아가는 현재에는 최근 20년 동안 2배도 못 오른 상황이죠. 위에서 본 것처럼 2000년대 초반부터 1인당 국민 총소득 성장률은 둔화되기 때문이죠. 물론 개도국일 때와 선진국일 때의 상황을 단순화시켜 비교하기는 까다로운 점이 적지 않으나 성장률만 비교해 본다면 만약 현재 MZ세대가 베이비부머 세대만큼의 성장감을 느끼려면 1980년생이 15세가 되는 시점을 1995년으로 잡는다면 당시 1인당 국민 총소득 1702만원이에요. 2005년에 3,400만원, 2015년에 6,800만원, 2025년에 1억 3,600만원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현실은 2023년에 3,703만원이죠. 살아가고 있는 인생 대부분을 미친 성장 속에서 살아온 베이비 부머 입장에서는 인생 대부분을 삐질삐질한 성장 속에서 살아가는 다른 세대인 MZ세대를 이해하기 어려울지 몰라요. 그들은 같은 시공간에 살고 있지만 베이비 부머가 살아온 2030과 MZ세대가 살아가는 2030의 환경과 상황은 무척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즘 애들은 포기가 빠르고 열정이 없고 무기력하다고 지적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우리 때는 하면 된다, 까라면 까로 인내했고 실제로 하면 성취됐어요. 보상의 과실을 여러 차례 따먹었죠. 경제 성장에 미친 경험뿐 아니라 베이비 부머 세대는 시대의 여러 문을 열어 제끼면서 달려왔어요. 성장하다가 추락하는 MZ세대와 달리 처음부터 추락할지 모르는 잘파 세대와 달리 이들의 삶은 거의 성장하는 나날이었죠. 그렇다고 이들이 행복했다, 고생하지 않았다, 어려움이 없었다 라는 말은 전혀 아니에요. 집단이 커지고 강해진다고 한들 이것이 각 개체의 행복감과 만족감을 보장하지는 않기 때문이죠. 베이비 부머가 자라서 청년이 되는 동안 경제는 미친 듯이 성장하고 한국은 부강해졌을지 몰라도 군사 독재, 정치적 암흑기는 물리적 폭력과 생명 유지의 불안정성에 공포감을 유발했어요. 한 끗 잘못하면 팔다리 못 쓰는 반병신되거나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위험이 도사리는 시대였어요. 또한 불결한 위생 환경과 낮은 상하수도 설비보급률 그리고 부족한 의료 인프라는 역류화 사망률 및 질병 사망률을 높게 만들었죠. 신생아 때 운 좋게 생존했어도 청년이 되어 병 걸려 죽을 위험이 늘 있었죠. 베이비 부머 세대는 1955년에서 1974년까지로 20년간의 긴 구간에 속한 세대를 의미하죠. 그 사이에는 386 세대도 껴있고 일부 X세대도 끼어있어요. 그들의 삶의 궤적은 베이비 부머 세대라고 뭉그러뜨려 일반화시키기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그들을 상징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집단주의, 권위주의, 경제적 국가신뢰, 가치관은 어떻게 나타났는지 일련의 사건을 통해 알아보려고 해요. 이 가치관들은 현재의 MZ세대와 마찰을 일으키며 그들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기도 하죠. 베이비 부머에 대한 간단한 소개는 여기까지고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알아볼게요.